맞죠?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핵심 주제랑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첫 시간에 봤던 과학기술 지문에 비해 지금 확실히 인문예술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자, 한 문장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리학 지문을 배울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개념들이 많아서 이번에 배울 때 좀 잘 배워주세요. 자신이 생각을 주장할 때 명확한 이유를 바탕으로 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논리적 사고라고 할 수 있대. 아, 그러면은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정의하려면은 논리적 사고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글 전체의 핵심은 당연히 논리적 사고가 되겠네. 왜? 누가 봐도 핵심어 같은데 심지어 작은 따옴표까지 박혀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논리적 사고라는 거는 본인이 주장할 때 명확한 이유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때 그거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역시 명확한 이유를 세워서 사고할 수 있는 걸 논리적 사고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논리적 사고래, 이와 같다라는 건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이와 같은 논리적 사고에서는 주장과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야. 아, 그럼 주장, 이유 밑줄을 해야겠네. 논리적 사고에서 꼭 있어야 하는 건 뭐야? 주장이랑 이유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 주장이랑 이유라는 말이 앞에 나왔던 문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 명확한 이유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얘기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주장은 다른 말로 결론, 이유는 다른 말로 전제, 논거, 근거라고도 부른대. 아,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 사고에서 가장 핵심이 주장과 이유라고 했으니 그걸 다른 말로 대체해 여주는 거는 핵심이 되겠네. 그래서 결론과 전제, 결론과 논거, 결론과 근거 이렇게 얘기는 똑같은 말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전제는 결론을 지지한다 또는 뒷받침한다 또는 정당화한다라고 말할 수 있대. 쉽게 얘기하면은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그냥 다른 말로 계속 바꿔서 표현한다는 거야. 근데 이 글은 진짜 친절한 게요. 어떤 말로 우리가 같은 말을 바꿨을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애써서 패러프레이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논증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유와 주장으로 구성되지. 논증은 제시된 전제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이 참이고 또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한다라는 거래. 그럼 받아들인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결론이 참이라고 인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치? 받아들인다라는 건 그러면 참이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봐주세요. 자, 1분단에서는 논리적 사고에 대한 핵심 개념을 계속 재진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글에서 파악했을 때 핵심 주제는 일단은 논리적 사고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거의 핵심인 주장과 이유, 다른 말로 하면 결론과 전제, 결론과 논거, 결론과 근거 이런 것들 이 전부가 다 이 글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럼 방향성은 뭐겠니? 지금 이 글이 논증이란 무엇인가? 논증이란 무엇인가 하고 끝난 거잖아. 그치? 그럼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논증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치? 방향성은 논증의 개념이라든가 논증에 대한 것들을 언급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장과 이유,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는 게 논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논증에서 역시나 뭐야? 이 문단 바로 논증을 시작하죠. 논증에서 전제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결론이 먼저 나올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유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주장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주장이 먼저 나오는 건 뭐야? 우리가 두괄식이라고 하죠. 중요한 문장을 제일 앞에 놓는 거. 그리고 결론이 먼저 나오는 거, 주장이 나중에 나오는 건 이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제와 결론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장은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두 전제, 두 이유 사이에 결론이 끼어 있을 수도 있대. 즉 뭐야? 전제와 결론을 하나의 논증 안에서 구성할 때 그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결론이죠. 문장의 위치로 전제와 결론을 판단할 수 없다.
아, 그럼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네. 그치? 일단 중요한 거는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위치는 아니라는 거야. 자, 그리고 전제는 한 개 이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대. 아, 그럼 전제는 둘 이상, 한 개 이상일 수 있다는 거. 물론 하나의 논증의 개수는 논증이 몇 개냐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중요한 반면 전제의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결론의 개수가 곧 몇 개의 논증이라는 곧 논증의 개수를 가리킨다는 거지. 그럼 하나의 결론이 있다는 건 하나의 논증이라는 거고요. 두 개의 결론이 있다는 건 두 개의 논증이다라는 거네. 그럼 결론의 개수가 곧 논증의 개수이므로 결론은 개수가 중요해. 그렇지만 전제는 개수가 중요하다 안 하다? 왜냐? 전제는 근거니까. 근거의 개수는 안 중요하잖아. 그죠? 주장은 하나가 있어야 되지만.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제와 결론을 비교를 할 때 전제와 결론은 위치 구분이 불가하고 그리고 결론과 전제 중에 개수가 중요한 거는 결론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결론의 개수는 곧 논증의 개수니까. 요 정도만 잡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누군가의 논증을 봤을 때, 즉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설득하는 글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해야 하는데, 자, 그럼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논증을 펼친 이가 논증을 함으로써 무엇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의 이유로 어떤 내용을 제시했는지를 찾아야 한대. 다른 말로 하면은 결론이 무엇이고 전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죠? 이 말은 곧 다시 말해 재진주의입니다.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역접합니다. 이 일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대. 그렇겠지. 전제와 결론을 찾는 기계적인 방법은 전제 또는 결론을 나타내주는 담화 표시. 예를 들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누가 봐도 전제, 이유겠죠. 따라서 그러므로 등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므로는 누가 봐도 결론이잖아. 그죠? 그러나 전제나 결론을 나타내는 담화 표시를 전혀 쓰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논증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담화 표지에 의존해서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기보다는 논증의 앞뒤 맥락을 살피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네. 자, 그럼 이 3문단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제와 결론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위치와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문단에서는 담화 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위치, 개수, 담화 표지는 전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 글 전체의 핵심이네. 그러면은 중요한 건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그치? 왜? 우리는 숨어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걸 찾는 게 핵심이기 때문인 거야.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문단으로 갑니다. 또한 전문 지식이나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잡한 논증에서 담화 표시가 전혀 없다면 전제와 결론 찾기는 간단한 일이 아니래. 이때에는 뭐가 필요해? 배경 지식이라는 게 필요하네. 배경 지식이 줄여야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이 문단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위치랑 개수가 핵심이야. 자, 그럼 3문단에서의 핵심은 뭐야? 담화 표지가 핵심이야. 그럼 4문단에서의 핵심은 뭐다? 배경 지식이다. 다 체크해 놔야겠죠? 자,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든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알아야 한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논증을 만들어낼 아무런 재료도 갖고 있지 못한 셈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인용해서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논증할 때뿐만 아니라 남의 논증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을 할 때도 남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도 배경 지식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단의 핵심은 배경 지식,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갑니다. 한편 전환 들어갈 겁니다. 이제는 전제와 결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한 편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핵심을 얘기할 겁니다. 일상의 논증에서는 전제와 결론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그럼 한 편 이후부터는 뭐야? 전제와 결론이 생략되는 경우를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예시 한번 볼게요. 이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야. 넌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자, 위의 문장은 놀랍게도 논증의 형식이래요. 그런데 전제가 하나 함께 있는 거야. 너는 미성년자라는 전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 전제는 대화 상황에서 논증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뻔한 건 밑줄해야겠네. 그럼 뻔한 전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일상에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뻔한 전제를 찾는 건 누구의 몫이야?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논증을 이해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략된 전제를 수문전제라고 부르는데 수문전제 밑줄해야겠네요. 뻔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생략한 거를 전부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한편 세 번 쳐야겠네. 자, 우리가 앞에까지는 수문전제를 얘기했어.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저거 한다면은 수문 결론이 나와야겠네. 굳이 결론을 제출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결론도 생략이 가능하다. 즉, 요 문단에서는 전제와 결론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즉 수문 전제, 수문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예시가 나옵니다. 소림사 출신은 모두 무예를 잘한다는데 지산 스님도 소림사 출신이네. 이렇게 얘기해. 그럼 결론은 뭐야? 지산 스님도 무예를 잘한다. 그치? 자, 그래서 이 결론을 함축한다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굳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전제 일부와 결론이 전부 생략되는 경우도 있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건 전제가 생략되는 건 누구나 아는 뻔한 거, 두 번째로 배운 거는 누구나 아는 결론이 생략되는 경우, 세 번째로 배우는 건 둘 다 생략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은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논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제, 드래곤스 팀이 우승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전제는 얘기해. 그 두 번째 전제는 뭐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나는 네 아들이 아니라는 게 전제인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국 드래곤스 팀은 우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한별이가 왜 웃고 있을까요? 아니지, 두산은 가을야구 진출 못한다지 이거는. 자, 그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와 같이 수문 전제와 수문 결론을 재구성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논증의 주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대요. 특정 전제나 결론은 논증을 말하는 이나 논증을 듣는 이 모두가 짐작할 수 있을 때 생략이 되는데, 아, 그러면은 생략의 조건은 뭐야? 둘 다 알고 있을 때네. 자, 그러나 좋은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전제나 결론이 아니라면은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최대한 분명하게 밝혀줘야 한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증을 듣고 해석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숨은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논증을 하는 입장이라면 최대한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좋은 거.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논증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면은 숨은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죠. 논리학 지문은 매우 쉽고요. 그리고 논리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앞으로 논리학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지문은 다른 논리학 지문이기 때문에 인문서의 철학 쪽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 논리학을 다루는 학과는 철학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인문서의 지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철학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철학이고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논리학 지문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잖아.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 지문은 굉장히 쉽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아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논리적 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논리적 사고란 무엇인가? 자,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주장과 이유를 제시하는 거다라는 거지. 주장과 이유가 핵심인 거네. 자,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이해하려면요, 주장과 이유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이 주장과 이유라는 개념은 논리학에서 다른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대. 주장은 결론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이유라는 말은 전제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고 또 논거, 근거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진출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제는 결론을 지지, 뒷받침, 정당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즉 이유가 주장을 뭐해? 지지하고 뒷받침하고 이런 것들 다 같은 말인 거야. 지지한다, 뒷받침한다, 정당화한다 라는 거죠. 1문단은 지금 전반적인 재진출의 개념을 싹 다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다는 말로 하면 주장과 이유로 구성되는 논증이라는 거는 이거를 참이라고 설득을 하는 거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논증이라는 개념을 도출할 수가 있겠네. 그럼 논증의 목표는 뭐야? 참이라고 설득하는 거. 참과 합리성으로 설득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목표는 설득입니다. 그쵸? 목표는 설득이고요. 이 설득은 뭐야? 참 또는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죠? 이게 1분간의 전부예요.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구성하는 다양한 말들을 배우고 이걸 기반으로 논증이라는 말 그리고 논증의 목표를 이해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문단으로 갈 건데요. 자, 이 논증은 기본적으로 뭐야? 주장과 이유, 다른 말로 하면 결론과 전제로 구성이 되는 거야. 이 글에서는 주로 결론과 전제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논증의 핵심이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논증을 이해할 때는 결론과 전제라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걸 파악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좀 끌고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결론과 전제를 파악해야 하는데 얘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위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근데 위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위치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개수 된다 안 된다? 개수 안 된다. 세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세 번째 사문단으로 안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담화표지. 자, 담화표지는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얘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야. 담화표시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기계적인 방법이지만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배경 지시인 거야. 그래서 담화표시는 세 부 정도로 보시면 돼. 가능은 하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럼 배경 지시는 뭐야?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뭘 끌고 들어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상학이라는 책을 끌고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담화 표지에서 우리는 담화 표지 예시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 개수에서는 전제의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지만 결론의 개수는 논증의 개수와 같다라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개수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보다 논증의 개수는 곧 뭐다? 결론의 개수다 라는 거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용된 걸 밑에서 미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용된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논증을 구분할 전제와 결론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기초적인 구분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편이라는 말을 듣는 정한이 돼. 우리가 일단 전제와 결론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았다면 이제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걸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제와 결론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그 다음입니다. 아시겠죠? 아예 글이 한번 싹 정한이 돼요. 그래서 한편이라는 말을 기준으로 아예 다른 말 생략되는 경우가 쭉 언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생략은 뭐예요? 첫 번째 생략은 누가 생략돼? 아이고, 생략이죠. 첫 번째 생략은 전제가 생략되는 경우인 겁니다. 첫 번째, 전제가 생략. 두 번째는 결론이 생략.
세 번째는 둘 다 생략인 겁니다. 이건 언제예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생략되는 경우야. 자, 그러면은 이 생략의 공통점은 뭐니 얘들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생략은 공통적으로 상대방과 내가 모두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 사실일 때, 뻔할 때, 누구나 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이게 일상적인 경우에서 가능한 생략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생략을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건 좋은 논증이 아니야? 좋은 논증이 아니야. 그래서 좋은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생략도 이왕이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직접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좋은 논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냥 단순히 흔한 결론이죠. 좋은 논증에 대한 설명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논증의 주체일 경우에는 생략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논증의 객체, 논증을 듣는 사람 대상이라면요, 최대한 뭐 해야 돼? 생략된 부분을 유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 정도가 전부. 그 생략이란 말은 숨다라는 말도 얘기하죠. 생략된 전제는 숨은 전제, 생략된 결론은 숨은 결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정리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 자, 그래서 사회문화로 갑니다. 사회문화 4가 넘어가고 갈게요.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